안녕하십니까. 유언공증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아울러 후견계약 공증도 유언공증과 한 세트로 많이 하고 있는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입니다. 후견계약 공증이란 무엇인가요? 후견계약 공증 또는 후견공증, 보다 정확하게는 임의 후견계약 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장수세대를 위한 안전장치로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입니다. 즉, 나이 들어 치매가 시작되기 전에 훗날 자기의 정신건강이 안 좋아질 때를 대비하여 미리 자기를 도와줄 후견인을 자기 스스로 예정해 놓았다가 나중에 실제로 치매에 걸리면 자기 대신 그에게 자신의 예금의 입출금, 전세계약과 상가 임대료의 수금, 건물 관리는 물론 회사 경영을 위한 이사회나 주총에서의 의결권 대리 행사 등 재산관리 사무도 맡기고 자기의 노후 생활을 돌보게 하거나 병원 치료, 요양, 입원, 퇴원, 대수술 등 신상 보호에 관한 사무를 맡기고 싶은 경우에 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후견계약 공증이라는 제도입니다. 또한 고령의 부모님이 노쇠해지며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져 갈 때 나중에 자식들 사이에 재산 싸움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등 재산 관리와 입퇴원 등 신상 보호를 맡길 사람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 필요하다든지, 정신장애가 있는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가 자기 사후에 자기 대신 장애인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 공증사무소에서 미리 후견인을 정해두는 후견계약을 공증받아 가정법원에 등기해 놓는 것이 후견계약 공증인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유언공증을 하면서 동시에 그 유언공증 내용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자녀들이 치매 노인의 재산을 빼가지 못하게 차단시키거나 치매 노인의 상가 전세 계약과 임대료 수금을 대리할 수 있도록 후견계약 공증을 유언공증과 동시에 해놓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임의 후견이란 무엇인가요? 임의 후견이란 아직은 정신능력이 정상인 사람이 장차 정신능력이 미약해질 때를 대비하여 자기 스스로 미리 자발적, 임의적으로 후견인을 세워두는 후견을 말합니다. 정신능력이 이미 결여됐거나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세워주는 법정 후견, 법에 정해진 후견, 법정 후견이란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을 말하지요. 그런 강제적 법정 후견에 비하여 제정신이 있을 때 자기 임의로 후견인을 정해놓는다 하여 임의 후견이라 하는 것입니다. 즉, 돌봄을 받을 피후견인 본인과 후견인 내정자가 함께 공증사무소에 찾아가 공증인 앞에서 임의 후견계약을 체결한 다음 반드시 공증인이 작성해주는 공정증서를 가지고 가정법원에 등기했다가 나중에 실제로 중증 치매가 되면 돌보는 후견 수고비를 받으면서 후견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후견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공증인 사무소에 있으므로 당사자가 따로 계약서를 만들어 가지 않아도 공증사무소에서 다 알아서 작성해 줍니다. 그러면 후견계약 공증의 절차는 어떤가요? 간단합니다. 후견계약 공증을 받으려면 공증인 사무소에 미리 전화하여
구비 서류를 제출한 다음 계약 당사자 2명이 공증시를 방문할 날짜와 시간 약속을 하여 본인과 상대방이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함께 공증실로 가서 후견계약을 공정증서 정본 2통으로 작성받으면 됩니다. 후견계약의 체결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로하더라도 꼭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미리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공증실에서 사전에 준비가 완료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한 15분, 20분이면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후견계약 공증의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보호받을 사람이나 보호해줄 사람이나 모두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를 한 통씩 발급받고 인터넷에서 후견등기,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후견등기,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본인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공증사무소에 전화해 보시면 그 방법을 자세히 자상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만일 연세가 많은 고령자라면 오늘 현재 의사 능력이 정상이라는 의사의 진단 소견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공정증서를 촉탁할 당시 돌봄을 받을 본인이 이미 치매나 정신병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명백히 결여됐거나 부족해 보인다면 공증인은 임의 후견계약의 공증 촉탁을 거절할 겁니다. 당사자들이 가정법원에 제한능력자 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여 그 정신제약의 정도에 따라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특정 후견인 등 법정 후견인을 선임받도록 권유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놓치면 안 되겠지요. 정신을 잃기 전에 미리 정신이 미약하나마 아직 남아있을 때 공증으로 자기 후견인을 자기가 정해놔야 합니다. 후견인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여러 명이든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단체든 상관없지만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아예 남의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 피임의 후견인, 회생 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 대리인, 또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특정 후견인, 임의 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 혈족, 후견계약 공증의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후견계약 공정증서의 수수료는 후견인의 보수, 수고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컨대 후견인 보수가 월 100만원이라면 공증 수수료는 정본 2통 값을 포함하여 38만 8천원에 불과합니다. 후견인 보수가 월 300만원이라면
공중 수수료는 110만 8천 원이고요. 후견인 보수가 월 500만 원이라면 공중 수수료는 182만 8천 원입니다. 후견인 보수가 월 1000만 원 이상이라면 공중 수수료는 300만 원에서 멈추게 돼 있습니다. 공중 수수료를 아껴볼 생각에 얼핏 무보수로 했다가는 실제로 후견인이 치매 노인을 장기간 돌보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짜증도 나고 성의도 없어지므로 결국은 노인에게 해롭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돌보는 후견인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후견인 보수를 아낌없이 정해두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어차피 후견인 보수라는 게 후견이 실제 개시된 뒤부터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도 본인 사망 후 유산에서 정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노인이 생전에 돌보는 후견인에게 보수를 일일이 지급할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후견인 보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상속세에서도 전액 비용으로 공제받는 아주 큰 혜택이 있고,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후견인 보수를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그렇게 높게 정해놓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공중수수료도 싼 거지요. 저렴한 비용으로 100세 시대의 장수세대를 위한 유비무환의 제도가 바로 후견계약 공증이기 때문입니다.